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 날 2024년도에 대해서 그 장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줄 건데,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이미 언제냐, 작년부터 올해 특히 코로나 장 이후로 이 현상들이 되게 심해졌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스피디해졌어. 지금 일본 속도가 굉장히 빨라. 그래서 코로나 장 전에는 왜 그런지 이래 보니까, 코로나 장이 있기 전에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들을 많이 했는 거가 없어서 캐봐야 TV에서 증권 방송을 하거나 뭐 그런 게 다였거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 어느 정도로 달라졌나 하면은, 지금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기가 곤란해. 왜 그러고 있까네. 이 속도가 빨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가 너무너무 빨라. 그러니까 뭐 카드락 하면 이미 끝나 있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는 거. 그러고 두 번째는 뭐 어떤 게 하면, 모멘텀이라 하는 이 동력들이 옛날만큼 안 강하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 동력이 안 강하기 때문에 어떤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는 굉장히 무리해. 저는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이 현상이 많아지리라고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 초에 말했던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은 대세 상승을 할 거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 대세 상승을 안 하는 것 같아. 이거가 유럽하고 비슷해졌는데, 유럽은 유로스탁스가 약 4천을 기준으로 한 10년 이상 이어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지. 이거보다 올라오면 지금 한 4,400해. 이거보다 올라오면은 언젠간 또 4,000 밑으로 내려오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3,600이나 이어오면은 또 4,000이로 올라오고, 이거를 10년간 무한 반복하고 있어. 왜 그런가 하면, 이 후진국이 아니거든.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된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대세 상승은 없다가 맞는 말이야.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수 상승의 대세 상승은 없다가 맞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는 장들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떤 폭안에서 대세 상승은 있겠지. 2700까지 간다든지 뭐 2800까지 간다든지 이런 그림은 나올 수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게 4천에 가고 5천에 가고 그러기에는 무리하다. 3,500을 뚫고 4천을 가고, 코로나 때 그따구로 이야기했잖아. 그런 장들은 아니야. 지금 그런 장에 들어가려면 부동산 시세도 올라가고, 전부 다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해서 하면서 뭐 개발도상국이 원래 다 그런 거 아이가. 우리는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 뭐 좀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좀 너나도 이렇게 쌓고, 그런 복지가 많아지는 유럽과 비슷해지고 있거든. 그래서 성장 동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거를 까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은 섹터를 쓰면서 섹터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대. 이게 섹터야. 영역이란 말이지. 영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뭐 우리나라 좋아하는 말로 하면 빈익빈 부익부도 되겠지만, 턴이 보기에 섹터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그래, 되는 종목들은 계속 대세 상승이 일어나고, 코스피는 왔다 갔다 거리고 전체적으로 평균은 왔다 갔다 거리는데, 되는 종목들은 계속 대세 상승이 일어나리라고 봐. 이제 반도체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지. 2차전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어떤 특정 영역들이 있을 뿐이야. 그렇지. 전체적으로 이번에 동력을 가지고 상승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 그림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대세 상승을 하니 많이 하지만 3만 가는 가격에 받쳐갖고 거의 이어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지. 3만이 다야. 야들은 이게 20년 전 주가를 못 넘어가고 있어. 옛날 20년 전에
이거보다 더 높았거든. 그 못 넘어가고 있어. 20년도 더 됐지. 한 6, 7년, 30년 전에 주가를 잘 못 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어. 미국 주식은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냐는 관점들도 턴이 보기는 지금 대세 상승을 하려면 인구의 계속적인 유입들이 돼야 되는데 미국은 원래 자유자본주의, 그러니까 무한 경쟁을 통해서 이긴 놈이 승자가 나고 패자가 되는 그런 거거든. 원래 경쟁이 심해져야 주식은 올라가. 그런데 경쟁을 하려면 인원수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우선주의, 그거는 중국하고 같은 거지. 중국이 잘 안 되는 그것이 무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가들은 무한 경쟁 안 하잖아. 안 되면 국가에서 책임진다 이렇게 보잖아. 근데 미국도 지금 그 성향을 일부 띄고 있어. 그러니까 유럽식의 그 사회주의적인 자본주의의 형태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턴이 보기에는 아주 큰 대세 상승들은 어렵다. 조금씩 우상향을 하겠지. 가들은 달러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역시 3번 형상이 일어나리라고 봐.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AI 관련주나 테슬라나 뭐 여러 가지 시불이 되는 거 있잖아. 각광받는 종목들은 우상향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가 있을 거야. 아마 테슬라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우상향들 이렇게 돼 가겠지만 종주는 거의 우상향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현상들이 생기리라고 봐. 그러니까 미국도 유럽 형태들을 일부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야들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이상은 그 경제가 계속 발달되는 것들은 좀 어렵다고 봐. 턴 같은 경우는 그 다국적 기업을 통한 자유 경쟁, 무역을 통해서 그 경제 규모의 급격한 계속적인 상승들을 하는 거를 미국 경제학자들은 내 생각에 이미 포기했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 그거 안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한 그 대세가 만약 거기 있다면 관계 복원을 할 거거든. 근데 중국과 해봐야 그 자기들의 기술의 노출만 되지 가들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자체 발전을 그 대세 상승을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보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 같거든. 턴은 그래 보여. 자, 그래서 장은 첫 번째 굉장히 스피디해졌다는 이야기를 턴이 하지. 그러니까 정말 왔다 갔다를 잘하고 정보가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면서 그 미친년 늘뛰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 그래서 어제의 대세주가 오늘은 대세주가 아닐 수도 있고 너무 빨라. 그래서 그 고전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은 지금 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 고수들 중에서도 턴이 보기는 그래. 두 번째는 주식이 대세 상승은 좀 어렵다고 봐. 특히 한국 주식은 대세 상승은 어렵다.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그럴 것이다. 왔다 갔다 거린다는 장이라 이래 보이는 거야. 그럼 2024년도에도 뜬다면 또 한 개, 세 번째, 섹터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이게 내가 앞으로 주식 시장을 보는 큰 어떤 고찰이야. 턴의 어떤 고찰이고, 그 통찰이야.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내년에 이 경향성들은 내년에도 유효하리라고 보거든. 유효하리라고 봐. 그래서 그 어떤 금리 인상과 인하를 통한 인상이든 간에 어쨌든 금리 이슈로 인해 갖고 그 얼뜬보기에 대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카드나 유로스탁스도 4,400, 4,500까지 가기는 간다니까. 그 카드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3,000 얼마 와 있다니까. 유로스탁스 그 카드든 10년째 이지랄병이야. 이지랄병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도 결국은 일부 대세 상승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건 나는 모르겠지. 그렇지만 주식은 그런 관점 말고
왔다 갔다 거리는 장들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 많이 올라가면 뭐 3천까지도 갈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 동력들이 그걸 밀고 4천을 가고 이런 그림들은 나는 요원하다고 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장이 미국 장, 이제 유럽 장의 형태들을 이미 띠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국가이가 여기가 명확하게 자유 경쟁을 통한 자본주의 국가는 아니거든. 이까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대세 상승이 안 일어나면 장은 어떤 놈 하면은 딱 두 개를 해야 돼. 섹터와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은 스피드 아이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는 자만이 살아남아. 대세 상승이 아니라는 거는 결국은 항상 어떤 박스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겠지. 그 박스권 상단과 하단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그 대세 상승 부동산도 나는 이렇다고 보거든. 장기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거는 존재하지만 끝없이 이제 상승하기에는 우리나라는 그 영역을 이미 벗어났어. 유일한 길은 외국에서 인구를 한 500만 이상이나 1000만 정도 수입을 하는 거면 또 달라지겠지. 그러면 부동산 또 대세 상승은 될 거야. 그게 아니고는 나머지 여타 요인들로는 박스권이 될 거야. 좋아지면 좀 올라가고 나빠지면 내려오는 현상들이 생기리라고 보거든. 그러면 이런 장에서 대응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자, 내년에도 나는 이렇다고 보고 있거든. 이 큰 결 속에서 그 어떤 시기와 또는 어떤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호재와 악재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보거든. 장은 그래 보자면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역시 지표에 능해져야 돼. 2번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려면 그거는 턴이 신호를 잘 주잖아. 이까지 알아듣겠지. 그렇게 지표에 능해져야 된다 하는 걸 까먹지 말고, 그러니까 고점이냐 저점이냐에 대한 판단들을 잘해야 되고, 저점이면 주식을 좀 살 수 있어야 되고, 고점이면 주식을 팔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거. 그게 2번에 대한 턴의 대응이야. 3번은 뭐가면 섹터거든. 내가 이 연말이 가기 전에 내년에 각광받을 섹터 또는 3년에서 5년 정도 안에 각광받을 섹터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선점하는 게 중요해.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종목, 괜찮은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들은 이해를 해야 돼. 그 2번, 3번을 연결하면 뭐 해야 되겠노? 괜찮은 영역에 들어가는 거를 데이터를 잘 분석해가 저점에 살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야. 그게 핵심이 되게 버리겠지. 그러니까 덮어놓고 어떤 종목을 고점에 뒤사가 이 섹터에도 들어가지도 않아. 혹은 잘못 찍었는 거지. 그리고 이거 10배 갈 거야 하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 하는 거. 까먹지 말고. 또는 이 섹터에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기술적인 능력들이 부족하게 되면 이 섹터에 들어가도 고점에 삿부는 수가 있어. 그러면 몇 년간 시달리는 수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대세 상승이 아니고 어떤 그때그때 다른 박스권들에 대한 이해도들을 자꾸 올려야 되고, 그러려면 기법이나 실력들이 뛰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섹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 섹터 이까지 되나. 그래서 섹터에서 그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점들이 중요하고, 선점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노 하면 저점 신호를 잘 잡아 사야 된다 그 말이 속해 있어. 그 다음에 1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스피드에 뜬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고 하면 장은 변화무쌍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막 이 지랄을 할 가능성도 높고, 또 한 개는 뭐가면 이게 카더락 했는데 한 몇 달 지나면 안 카더라가 돼보거나 한 달만 지나도 안 카더라가 되는 게라. 그리고 되게 속도감에서 턴아라운드 종목을 예를 들면 원래 이래 했다가 이래 대세 상승이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턴아라운드 아이가. 근데 요새는 이래 이래 가다가 퍽 치고 다시 다 내려와 버려. 왜 그러니까는 이때에 대한 테크닉들을 꽤 많이 알아 개인들이. 이까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번째 또 한 개 더 있어. 한 개가 더 있네. 주식은 대세락하는 걸 까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더더욱 주식을 해야 되는 시절에 들어가고 있는 거라 턴이 봐서는 그래. 지금 부동산 투자도 안 되고 뭐 닭집 연다고 되나? 안 되잖아. 그리고 그 투자금 횟수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못 투자를 하면 큰일 나는 수들이 생겨. 주식보다 난 더 위험하다고 보이거든. 부동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 막 경제가 발달되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대세 상승이 되는 경제를 가지면은
사업을 하면은 좋은데 그렇잖아. 그러면은 어디라도 뭐 가게 열면은 막 대세가 상승이 되니까 돈을 버는 업종인데 지금은 그런 업종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주식은 대세라고 나는 보거든. 왜 그렇게 하면 다른 것 대비 더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지. 부동산보다도 안전한 측면들이 있어. 물론 아무 잡초나 사면 그렇진 않겠지. 그래서 2024년도에 장은 스피디해질 거라는 거 앞으로는 계속 이런 전망들 24년 이후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계속 빨라지고 있어. 코로나 때부터 더 빨라졌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식은 대세 상승하기에는 우리의 자본주의 구조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 미국은 좀 다른데 와 비슷하게 유럽과 미국과 비슷하게 박스가 형성이 될 거고 아직 그 박스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나는 10년 이상 행보하는 박스들이 있다고 봐. 그 영역이 아직 명확히 어딘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어디 초입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 보거든. 3번 섹타가 존재한다 하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섹타에 대해서 선점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통찰들이 좋아야 돼. 4번 지금은 2번과 같이 대세 상승의 경제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를 잘못 열면 다 망해. 그래서 그 위험도에 대비해서는 주식이 그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보이고 있어. 좋은 종목을 잘 찾아서 나는 게나 좋은 사업 아이템을 잘 찾아서 나는 게나 두 개 다 어려워. 근데 여기 보면 좋은 사업 아이템 찾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나는 그렇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그래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주식 요번에 여러분들 홍콩 H지수에서도 봤잖아. 나름 전문가라고 은행에서 추천하는 걸 사면 망해. 본인이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주식은 대세니까 이거는 공부 같은 걸 많이 해가 실력을 올려야 되겠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이 네 가지 경향성들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식은 특히 대세니까 주식을 하는 게 맞아. 멋모르고 하면 안 되고 실력을 갖춰야 되겠지. 그 다음째, 대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거리는 장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 저점에 대한 어떤 신호들, 어떤 기법들을, 실력들을 갖춰야 되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턴의 신호에 많이 집중을 하면 돼. 혹은 실력이 부족하면, 이거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해줘. 왔다 갔다 거리는 거에. 요점을 다 이야기해 주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섹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려면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통찰을 잘해야 돼. 턴은 3번 하는 걸 별로 안 하거든. 그렇게 2번 매도 정신없어. 그래서 3번을 못 해. 턴은 1, 2, 4에 대해서는 나름 대응을 하는데 섹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해. 그래서 아는 섹타만 해. 뭐 반도체나. 내가 아는 건 이런 것밖에 없어. 난 2차 전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무슨 전자자 들어가면 텔레비 만들고 그럴까 아이가. 이 고전적이야. 턴 같은 경우는. 되나? 가전제품 필요한가 아이가. 그리고 자동차 이 정도 이 세 가지 영역 정도를 벗어나는 거는 잘 몰라. 안 냅도 하긴 하지. 왜 그렇게 하면 바이러스를 막아주잖아.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을 하지만 나머지 좁쌀 혼파는 그런 통찰들을 뭐해.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연도에도 이 상황들이 유의할 거니까 잘 주식에 대해서 보는 눈들을 가지시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특히 섹터에 대해서는 턴이 연말쯤에 한 개 정도를 내년에 괜찮은 섹터에 대해서 말을 해줄게. 예, 12월 8일 날 현재 코로나 이후로 점점점 변해왔던 주식장에 대한 특징들과 또 현재의 주식장의 특징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어떤 경향성들, 주식이 현재 달라진 경향성들, 고전적인 모드, 트래디셔널한 모드하고는 지금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 함으로써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해서 돈을 많이 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의 끝.